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1번님들,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바라보는 평판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리딩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무언가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을 맞춰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은 이와 같다 라는 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들어주실 때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1번님들께서는 주변에선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굳세다, 꿋꿋하다 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마치 20년 전 드라마 중에 굳세어라 금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이건 문학 작품으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누군가를 주변에서 굳세다, 꿋꿋하다 라고 평판을 내리려면 전제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힘든 상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평판이 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힘든 일이 단순히 일이 잘 안 풀린다 또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가 아닙니다. 주변에서조차도 지켜보기 힘들 만큼의 어떤 굴욕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모욕, 치욕, 모멸감 등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이 모든 걸 다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하게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변의 평판이 굳건하다, 꿋꿋하다 라는 평을 얻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는 분이 바로 또 1번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이나 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 1번님이 하신다면 남들이 아마 티는 안 낼지라도 더 귀담아 들을 거예요. 1번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리는 무게가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1번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는데요. 혹시나 잘 알고 지내는 주변 지인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싸움을 말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1번님께서 이 싸움을 저지하고 중재를 하신다면 꽤나 말빨이 받쳐줄 겁니다. 왜냐하면 1번님께서 말을 현란하게 잘한다 라기보다도 1번님의 말 한마디에 실려지는 무게가 남들과 다르니 각자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1번님의 모습을 보고 은근 질투를 한다거나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번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땐 딱히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고 무엇 하나 잘나 보이지도 않는데 주변에서의 대우는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러한 분이다 보니 어찌 보면 참 나는 인덕이 없다, 인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1번님을 살펴보는 카드 구성으로만 봤을 땐 1번님들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지켜내야 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20년 전 드라마 주인공처럼 내가 지켜야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딸린 식구들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전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나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지켜내야 하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힘든 상황들을 몸소 겪으시는 분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1번님들 스스로가 난 인복이 없어, 인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작 내가 1번님들께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그동안 주변에 숨어 있던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응원해주고 도와줄 거예요. 마치 1번님께선 나에게도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시며 감복하실 만큼의 응원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낮게 과소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누구에게나 운의 흐름을 보면 고점이 있고요, 저점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다 저마다 다르기에 비교가 되면서 내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1번님들께서는요, 힘든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분이세요. 전래동화의 흥부놀부전에서 홍부집의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면서 상황이 역정되어 흐르게 되잖아요. 바로 그 박씨를 물어오는 제비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앞전에 예시된 상황들이 나에겐 해당이 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하셔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중에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거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어떤 고비에 봉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멤버 중 한 분이시라면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희소식이나 긍정의 메시지, 아이디어를 제공 가능한 분이세요. 마치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으로 치환이 가능한 분이랄까요? 이러한 장점, 이러한 재주가 있으시기에 1번님들께서는 정작 본인은 다소 힘들 수는 있어도 굳건해지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런 재주는 남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재능 중 하나겠죠?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2번님들,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바라보는 평판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리딩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무언가를 비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맞춰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이것은 이와 같다 라는 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들어주실 때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2번님들께서는 주변에서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신성 불가침의 느낌이 강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우면서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실제로 2번님들께서는 갖고 태어나신 게 많다라고 보여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같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본인 유전자에 새겨져서 갖고 태어나는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 능력 있는 부모님을 잘 만나게 되면 돈으로도 일부 해결이 가능한 게 현실인데요. 이번님들께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번님들의 성향을 살펴본 카드 구성에서 색채타로 흰색과 마법사 카드가 나란히 떴는데요. 이번님들께서는 정작 부인하실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배우거나 학습할 때 마치 스펀지 같은 분들이세요.
보여진 카드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얀색 도화지 위에 무엇이든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스펀지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학습 능력도 좋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주를 한껏 부려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도 참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예전에 공부가 쉬웠어요 라는 책과 함께 이 문장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작 그 책의 저자도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것은 쉬웠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할 때 무언가의 결과를 도출해내거나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님들께서는 학습과 새로운 결과 생산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일머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힘든 척만 하는 건지, 겉으로는요, 무언가를 할 때,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보면은 찡찡대거나 힘든 척, 우는 척은 잘하는데, 정작 그 결과를 두고 봤을 때는요,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번님의 모습을 주변에선 부럽다 못해 아니꼽다 라는 시선이 강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단순히 부럽고 질투라고 할 텐데 그 이상이 되니 질투를 넘어서는 아니꼬워하는 시선이 강한 거예요. 게다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이번님들의 외형적인 부분도 이번님들께서는 딱히 꾸미지 않아도 매력적인 분, 눈에 띄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머리 빗질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거나 헝클어진 모습조차도 시선이 가지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또 자신을 꾸민다고 해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화려한 듯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자연스럽게 매력이 더욱 드러나도록 꾸밀 줄도 아는 분 같아요. 한마디로 자신을 꾸밀 줄 아는 감각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말이죠. 그러니 주변의 평판이 겉으로는 드러나질 때 좋은 이야기, 칭찬, 아니면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아니꼬 하는 느낌이 강할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이번님들께서도 알게 모르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번님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색채 타로가 흰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흰색은 순수하면서도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솔직하신 분들이기도 해요. 아마 이번님께서는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으로 느껴지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만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특히 이번님만의 어떤 좋은 일이나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더욱이 주변에 알리지 마세요. 나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악담을 한 것도 아니고 늦담도 한 것도 아니고 또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요. 오히려 그 솔직함이 남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해주신 3번님들,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바라보는 평판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리딩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무언가의 비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맞춰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은 이와 같다 라는 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들어주실 때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3번님들께서는 주변에선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정의의 수호자 같은 느낌이래요. 과연 이 표현이 100% 맞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현재 표현할 수 있는 어휘 중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3번님들은 드라마 열혈사제 중에서 김일 신부님과 같은 캐릭터와 흡사합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벨라또라는 개념이 나오죠. 실제로 존재하는 신분인지 아니면 드라마상에서만 존재하는 신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벨라또 이미지가 3번님들께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드라마상에선 벨라또는 카톨릭 신부님이죠. 성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성직자이신데요. 이러한 성직자 신부님들 중에서도 정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강력하게 수호하기 위해 비밀 요원 같이 활동하는 분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종교가 되었든 성직자이신 분들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화내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편으론 어떤 시각에서는요, 바보 같고 만만하게 여기고 또 쉽게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런 류의 사람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움직이는 신부님을 벨라또로 설정해 놓은 것 같았어요. 자, 그럼 보다 자세하게 카드를 설명드릴 건데요. 3번님의 성향을 살펴본 색채 타로에서는 에너지 레벨 2단계인 파랑이 떴고요. 이와 함께 중용 또는 교류, 균형이라는 대표적 키워드를 지닌 절제 카드가 나날이 떴습니다. 이것만 봐도 3번님들께서는 어느 조직,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치우침이 없이 자기 자신 처세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파랑은 영적인 세계, 명상, 깊은 사고와 관련이 된 색이다 보니 이 두 카드의 조합만으로 보면 판사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나 크고 작은 다툼에 대한 중재나 상황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로 보입니다. 특히 절제 카드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 보이기에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선 어찌 보면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으로 주변에서 느끼거나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어떠한 사건이든 마주한 일이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교류는 인간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면서도 과하게 감정적인 면에 치우친다거나 과몰입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3번님이 속해 있는 조직 문화나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3번님 앞에선 함부로 뒷담화도 못할 것 같은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3번님들도 사람이기에 불만이나 불평은 함께 할 수는 있어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뒷담화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 그런 뒷담화가 시작된다면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풀어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상대방이 감정 쓰레기를 토해내듯이 하는 뒷담화는 분명 딱 잘라서 아닌 건 아니라고, 너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름의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기도 하고요. 설령 종교가 없어도 나름의 인사이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태도나 인품에 대해선 특히 특정 상황에 대해서 논할 때는 나만의 깊이가 있는 울림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의견 제시를 할 경우에는요, 특히 이건 아니다라는 식의 의견은요, 매우 강하게 주장하시는 편이라서 주변에선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에선 순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더니 딱 너네 라는 평이 암암리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크게 모나거나 지켜야 할 것을 벗어난다거나 크게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 그닥 눈에 띄거나 드러나지는 존재는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또 존재감이 없지는 않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님의 주변 평판, 이미지를 살펴보는 마지막 카드에서는 평화를 뜻하는 카드가 떠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안정되다, 너는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주변의 생각들도 있어 보이고요. 어떤 갈등이 생기는 문제적 상황에서도 3번님은 누구보다 중용을 지키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상황 정리를 잘 하시기에 오히려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려 속 시원하다.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해주신 사모님들,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바라보는 평판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리딩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무언가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맞춰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은 이와 같다 라는 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들어주실 때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사번님들께서는 주변에선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어떠한 아픔이 느껴지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기운, 아우라는 중후하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말은 보통 중년 남성들에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20, 30대 분들이라면 또래에 비해서 어른스럽다 또는 애어른 같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야무진 느낌? 맡은 일, 책임지고 있는 살림을 잘할 것 같은 느낌? 잘 꾸려 나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표현을 빌리자면 딱 맏며느리감이다. 너 내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고지식하다거나 재미가 없는 분들은 또 아닙니다. 단지 말 한마디를 해도 허투루 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가볍게 유머스러운 말 몇 마디 정도는 나눌 수는 있어도 실없는 말, 실속 없는 대화는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리가 먼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뱉은 말은 최대한 지키려고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점은 주변에서도 말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다들 암암리에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카드에서 보여지는 행동력은 정말 남다르신 분들이에요. 느껴지는 기운은 무겁고 진중하다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보여지는 모습은 이와 반대로 활달하고 추진력이 있으면서 재빠르고 특히 핵심
한 방을 찌를 수 있는 이런 공격력이 있는 행동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마디로 사번님들께서는 많은 말보다는 확실한 행동, 눈에 띄는 성과나 실력으로 보여주는 분들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사번님들은 정말 크나큰 장점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주변 분들 중엔 사번님들을 크게 탓한다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옆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여기서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내 마음대로 조금 가스라이팅 한다거나 조정하려고 할 때는 아마 그럴 때는 사번님은 쉽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체적인 평판은 오히려 옆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사번님이 먼저 나와는 조금 거리를 둔다, 일정 이상 선을 긋는다 라고 느낀다고 해요. 자, 사번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대화도 나누고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나 공간, 기타 등등을 나눈다고는 했지만 자, 주변에서는요, 사번님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 사번님들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도 마치 사번님이 너가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주변에선 이러한 사번님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속 깊이 지우지 못했던 상처나 치유되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나?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과거 옛 연인에 대한 상처인가? 아니면 가족 사이 말 못할 아픈 추억이 있나? 그것도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친한 친구들한테 배신은 많이 당했나?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선이 이런저런 아픔이 많구나 라고 바라본다고 합니다. 특히 사번님께서 내가 내뿜는 묵직한 중후한 기운과는 반대로 행동이 그 반대로 활달할수록 밝을수록 아마 그러한 생각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오버님들,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바라보는 평판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리딩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무언가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맞춰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은 이와 같다 라는 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들어주실 때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오버님들께서는 주변에선 대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왜 자꾸 숨어 들려고만 할까?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마치 이건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서 자꾸 그 속에서만 살아가려는 느낌? 또는 나만의 굴 속으로 들어가려는 느낌과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버님들이 절대 무조건적인 집순이, 집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에서 느껴지는 성향이 예민하신 분이다 보니 혼자 있고 싶어하는 면도 있어 보이고요. 한편으로 나만의 확고한 세계관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님들은요, 나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절하고 차단하시는 분처럼 보여져요. 그 대상이 뭐 사람이 되었던 어떤 불편한 상황이나 과정이 되었든, 만약 동물이나 만약에 물건이라면 이 부분을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오버님의 이미지는 어딜 가든 확실히 눈에 띄는 분위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는 연예인이 적합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셀럽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에도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카드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이러한 기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님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시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한지는 현재 카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이 부분은 리딩하는데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오버님들께서는 이렇게나 자제하고 절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이 흘러 넘친다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주변에 이목을 끌 수 있는 분이고요. 자, 이러한 카드가 중복이 되어 여러 장이나 떴습니다. 자, 주변에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분들도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해도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 내에서는 그 존재감이 대단하실 거예요. 오버님들께서는 카드에서 느껴지는 성향상 난 눈에 띄고 싶지 않아. 난 조용조용하게 무난무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하셔도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실 거예요. 자, 이러한 5번님을 주변에서 바라봤을 땐 끼도 넘치고 재주도 있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럴 만한데 왜 안 할까? 왜 그러고 지내지? 이런 결의 시선이 강하다는 겁니다. 대중의 인기와 이목을 받고 사는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외향적이지는 않잖아요.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는 활발하고 활달해 보여도 막상 개인 시간을 보낼 때는 그 누구보다도 내향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오버님들도 딱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변 지인들 마음속엔 어찌 보면 더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오버님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비밀 같은 것들을 공유받고 싶어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조직 내 직책이 높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있는 느낌도 들고 뭔가 내 자신이 대단해지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 우쭐함이나 우쭐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5번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살짝 이런 느낌도 섞여 있어요. 자, 5번님과 가까이 하면 왠지 내가 특별해질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뭔가 특별해진 느낌? 이런 느낌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외이기는 한데 또 5번님들과 함께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자신들이 치유받는 느낌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같은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뭐 같은 위로의 말 한마디여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단 5번님의 그 한마디가 더 크게 와닿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러한 느낌의 사람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번님께서 정작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않으니, 자, 주변의 시선 속에선 마치 나만의 세계에 스스로 갇혀 지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게요.